그 다음으로 흔히 WKB 방법이라고 부르는 벤젤 크레이머스 브릴리언트 어프록시메이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WKB 메소드는 전자기학뿐만이 아니라 뭐 양자역학, 그 다음에 어떤 뭐 통계물리 뭐 이런 데서도 많이 사용되는 그런 방법이고요. 이 책에서는 이 WKB 메소드를 이용해서 뭐 그 전리층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전파 신호가 어떻게 전달되는가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까지는 소개하지 않고 WKB 메소드가 어떤 메소드인지 그 아이디어를 이제 소개하는 이제 그런 거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각자 이제 흥미 있는 학생들은 한번 책을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필요하신 학생들은 이제 책을 따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이제 양자역학이나 이런 거에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할 때, 응용을 할 때 이런 내용이었지. 그래서 저는 이제 구체적인 어플리케이션 소개하는 대신에 이제 원리를 소개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걸 관심 갖고 있는 거냐?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죠. 근데 얘가 균일하지 않은 미디어. 여태까지는 어떤 미디어가 있다 그러면 걔 이제 refractive index n 값 아니면 dielectric constant E 이런 거 입실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정한 거였잖아요. 이제 그런 애들을 뭐 두 개를 붙여놔서 경계면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이런 dielectric constant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변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는 게 불연속적으로 급격히 쭉쭉 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non uniform하고 그 대신 이제 편의상 이제 마그네틱 성질은 없는 마그네틱 성질은 워낙 있어도 그 이펙트가 약하기 때문에 이제 무시한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런 그 균일하지 않고 자성은 없는 이런 미디엄을 통과하는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non uniform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다이렉트릭 컨스탄트가 있는데 다이렉트릭 컨스탄트가 이제 위치마다 이제 다 달라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각 지점마다 다이렉트릭 컨스탄트가 다 변하는 걸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거 이 WKB 메소드의 아이디어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단순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 X, Y, Z에 다 의존할 텐데 이제 Z 값에만 의존하는 이제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특히 이제 일렉트릭 필드가 이제 진행할 텐데 일렉트릭 필드가 얘가 일렉트릭 필드가 그 Z 방향으로 진행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단순한 케이스가 되겠죠. 좀 더 일반적으로 하려면은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Z 방향이 아니라 임의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이제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 더 일반적인 거는 공간에 Z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이렉트 컨스턴트가 모든 XY 코디네이트, Z 코디네이트에 다 이제 의존하는 이제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제일 단순한 걸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쪽이 이제 Z 방향이다 그러면은 일렉트릭 필드가 이제 이 방향으로 폴라라이즈 되어 있는 뭐 이 방향 이제 Y 방향이라고 책에서 했으니까 이제 Y 방향으로 합시다. 그럼 우리가 풀어야 되는 이제 맥스웰 방정식은 우리가
맥스웰 방정식이 뭐냐면은 그 프리 차지가 없는 상황이니까 D 필드의 이제 다이버전스는 0이고 B 필드는 항상 다이버전스가 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러데이의 이제 법칙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H 필드 자리인데 H는 뮤 제로 곱하기 B죠. 트루 커런트, 트루 차지 이런 거 없는, 프리 차지 이런 것들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웨이브가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니까 이제 모든 웨이브의 이제 시간 의존성은 항상 마이너스 I 오메가 T다라고 이제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는 I 오메가 B가 되는 거고요. 얘는 이제 마이너스 I 오메가 D인데 D는 입실론 제로 입실론 2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입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렉트릭 컨스턴트의 제곱. 이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맥스웰 방정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개를 이제 결합을 하면, 두 개를 결합하면 우리가 이제 파동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죠. 웨이브 이퀘이션.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가 만족하는 이제 파동 방정식은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이 필드에 대해서 웨이브 방정식을 썼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유도하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하냐면 이 양변에다가 컬을 취해요. 양변에다 컬을 취하면 이제 컬은 우리가 그 벡터의 아이덴티티에 의해서 다이버전스의 그레디언트 빼기 라플라시안. 그래서 이 라플라시안만 살아남고 이 다이버전스 텀은 왜 사라졌냐? 다이버전스는 이제 왜 사라졌냐 생각해보면 이제 요걸 이용하는 건데 그거 생각하면 이거 뭔가 항이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을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항이 없고 요게 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추가 항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풀 거예요. 자, 푸는데 우리가 풀고 싶은 이제 가정이 일렉트릭 웨이브가 이제 Z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다음 Y 방향으로 폴라라이즈 되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얘를 어떤 이제 Z에만 의존하고 Z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 일렉트릭 필드는 이제 Y 방향을 향하고 있다. 그 Y 방향에 이제 단위 벡터를 여기다 곱해주고 앰플리튜드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I 오메가 T 해서 이제 이 Y가 만족하는 관계식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이제 플레인 웨이브 솔루션을 여기다 이제 대입하는 거죠. 파동 방정식에 대입하면 우리가 어떤 걸 얻을 수 있냐면은 이제 앰플리튜드가 만족하는 미분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걔는 변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굳이 뭐 편미분이라고 쓸 필요도 없고요. 이제 일렉트릭 필드의 Y 방향 성분이 이런 미분 방정식을 만족한다. 이걸 우리가 풀어야 되겠습니다. 주어진 nz라는 함수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오메가 나누기 c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내가 얘를 이제 k라고 놓을게. k 벡터의 k인가? 그게 아니라 그냥 변수에 그냥 새로운 변수라고 생각합시다. 자, 얘는 언제 k 벡터가 되냐면 다이렉트릭 컨스턴트가 1일 때에는 이게 진짜 k 벡터의 크기가 되는데 여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메가 나누기 c가 계속 나오니까 그냥 k라고 부를 거예요. 책에 있는 노테이션이라서 그냥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건 당연히 이제 우리가 n이 컨스탄트면 쉽게 풀 수 있지만 이 컨스탄트가 아니기 때문에 풀기가 이제 어려울 텐데 우리가 이제 한번
이걸 구하는 게 우리 이제 미션이에요. 그럼 이제 그 솔루션이 그냥 이런 꼴로 한번 적어 봅시다. 내가 그냥 함수 ey라는 함수를 phi라는 함수를 통해서 재정의하는 거예요. 앰플리튜드 이게 선형 방정식이기 때문에 임의의 상수배를 해도 아무 상관없을 텐데 a는 앰플리튜드라고 놓고 이제 페이스에 해당되는 phi 이걸 먼저 구하면 되는 거죠. 페이스 벡터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이란 형태를 미분 방정식에 집어넣으면 이제 파이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파이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얻으면 그거는 여러분이 금방 계산하실 수 있어요. 어떤 미분 방정식을 얻냐면은 K로 쓰기로 했으니까. 이런 미분 방정식을 얻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페이스에 해당되는 어떤 것을 만족하는 미분 방정식인데 얘가 비선형이네요. 비선형 방정식이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선형 방정식은 풀기가 어렵죠. 그럼 아까 이제 선형 방정식을 일부러 왜 비선형으로 만들어놨는가? 그게 이렇게 해야 우리가 피직스를 이용해서 문제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데피니션을 다시 한번 쳐볼까요? 내가 얘를 그러면 일단 저 미분 방정식은 비선형 방정식이라서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쉬운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공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이제 상수함수였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가 컨스탄트면은 우리가 답을 알고 있죠. 답이 뭐가 됩니까? 답이 뭐가 되냐면 이제 페이스 벡터가 ikx가 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는 우리가 답을 알고 있는데 그 답은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여기다 한번 대입을 해 보십시오. 얘 미분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c분의 오메가 n이 되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c분의 오메가 n 그걸 제곱했으니까 c제곱 오메가 제곱 k라는 노테이션을 별로 안 좋아해서 내 노트에다 c분의 오메가 계속 적었는데 여기다 또 적어 놓읍시다. k는 c분의 오메가. 자, 그러면은 이게 미분하면은 kn0고 그럼 제곱했으니까 k제곱 n제곱이고 그럼 k제곱 n제곱 그 다음에 얘 두 번 미분하면 0이니까 이 요항은 없고 그래서 실제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 우리가 지금 이 방식을 도입하지 않아도 그냥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앰플리튜드의 exponential i의 플러스 마이너스 kn0z 마이너스 오메가 t 이제 y 방향 폴라리제이션을 내가 y로 택했었죠. x로 택해도 아무 상관없고 아무 차이가 없고요. 얘는 페이스 벨로시티가 어떻게 되는? c분의 n0가 되는 그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플레인 웨이브 솔루션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걸 풀자고 하는 게 아니죠. 이걸 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nz가 z에 의존하는 건데 일반적인 것은 저 너니니어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라서 어려운데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얘가 Z의 변하긴 하는데 아주 천천히 변한다. Z가 충분히 많이 변해야 N 값이 조금 변한다. 그런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제가 아예 안 변하면 플레인 웨이브 솔루션이야. 그럼 제가 천천히 변하면 그때 솔루션은 저 플레인 웨이브 솔루션을 적절하게 변형을 하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무슨 얘기냐? 우리 이 비선형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n이 상수인 경우는 얘가 없는 거죠. 얘가 없는 거. 얘가 무시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이제 n이 z에 의존하면 이 항이 이제 살아남을 텐데 천천히 살아남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가정을 할 거냐면은 이제 중요한 거고요. 요런 상황에 이제 작용하는 게 이제 WKB 메소드예요. 그 내용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자, 가정을 할 거야. 자, 어떤 안자들을 사용할 거냐면, 자, 요게 아까 미분 방정식의 요 파트죠. 이 파트는 일반적으로 얘하고 얘인데 얘가 아주 천천히 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 두 번 미분에 해당되는 것을 무시할 수 있다. 가정을 하는 거야, 가정.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c분의 오메가 nz. 그러니까 일종의 제로스 오더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n 프라임 n의 그 공간에 대한 변화율이 아예 없을 때는 이게 진짜 솔루션이 되는데, 그건 일종의 제로스 오더 솔루션이 되는 거고, 여기 생략된 게 당연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안자치를 가지고 일종의 아이터레이션을 하는 거야. 실제는 이게 아니죠. 그래서 이 안자치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다가 그 미분 방정식을 다시 쓰는데, 저 뒤에 있는 두 번 미분 자리에다가 저 뒤에 있는 두 번 미분은 한 번 미분한 걸 한 번 더 미분한 거잖아요. 거기에 그 한 번 미분한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c분의 오메가 nz로 쓰자는 거야. 자, 이게 여러분 이제 수리물리 때 혹시 이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어떤 솔루션을 구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리딩 오더야. 이게 그 다음에 서브 리딩 오더야. 그럼 이제 이런 걸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냐면, 제로스 오더 솔루션만 가지고 문제 풀고, 그 제로스 오더 솔루션을 코렉션 텀에다 대입을 하면, 그럼 이제 퍼스트 오더 솔루션이 나오는 거죠. 이걸 이제 아이터레이션 메소드라고 부르는데, 이 아이터레이션을 이제 하는 거예요. 아이터레이션을. 자, 혹은 좀 더 이제 수학적으로 바라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DZ 노테이션을 간단하게 해서 프라임 기호를 쓸게요. 자, 쟤는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kn 제곱 더하기 i 파이 이거의 2분의 1승이야.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k 제곱 n 제곱 파이 더블 프라임은 누구를 한 번 더 미분한 거냐면 파이 프라임을 미분한 거죠. 근데 파이 프라임은 뭐예요? k 제곱 n 제곱 더하기 i 이거잖아. 이거의 루트잖아요. 그렇죠? 지금 요걸 하는 거야. 그럼 여기 이제 2분의 1승이 하나 있어야죠. 그 다음 또 요 파이 자리에 또 한 번 또 대입을 해. 계속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항상 올바른 식이죠. 근데 이걸 할 때마다 뭔가가 이제 미분이 한 번씩 더 늘어나죠. 그래서 요것을 한 번 대입하고 이제 여기서 딱 자른 그게 바로 이제 이 식이 되는 거예요. 이 식. 자꾸 제 노트에서 K를 안 썼기 때문에 자꾸 그래서 이제 이런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무시된 항이 어떤지 금방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무시했고, 자 그러면 내가 얘를 제곱 이렇게 쓰면 뭐 좋은 게 뭐냐면 비선형은 비선형이지만 여기엔 더 이상 파이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없죠. 파이는 이제 하이어 오더로 다 살아니까. 그럼 이거는 이제 비선형이지만 일개 미분 방정식이 돼서 일개 미분 방정식은 우리가 금방 우리가 항상 문제를 다 풀 수 있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완전 제곱을 했으니까 얘는 k제곱 n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i k n 미분의 이제 2분의 1승이야. 2분의 1승.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kn을 바깥으로 뽑아내면 얘는 1 더하기 마이너스 kn 제곱 n 프라임 i의 이제 2분의 1승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이 시리즈 솔루션의 이제 리딩 오더니까 이 가정 지금 현재 구하고 있는 이 솔루션이 말이 되려면은 첫 번째 항보다 이 두 번째 항이 앞에 1보다 충분히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또 테일러 전개를 내가 할 수가 있는 거죠. 테일러 전개를 하면은 얘는 플러스 2ni의 n 미분 dz dn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 세컨드 오더에 저런 이제 세컨드 오더 미분이 들어가 있는 비선형 방정식을 우리가 일련의 근사를 통해서 뭐로 바꿨어요?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바꿨죠. 이제 이렇게 바꾸는 것을 우리가 WKB 메소드라고 불러요. WKB 메소드라고 부르고 이거는 이제 당연히 근사식이죠. 당연히 근사식인데 이 근사식은 언제 성립하는가? 이 근사가 말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아까 이제 아이터레이션으로 계속 한 단계 더 집어넣을 때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것의 절대값이 누구보다 1보다 절대적으로 이제 작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조건을 표시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얘를 일단 이게 이제 이렇게 돼야 되네요. 이게 바로 이제 slowly varying이라는 그 조건의 의미예요. n이 z에 의존할 수는 있는데 그것의 도함수가 충분히 작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모양을 조금 이제 변형을 시켜 볼게요. 얘를 변형을 시켜 보면은 얘를 이제 nk를 나누고 n 프라임은 이게 n 요게 되는 거죠. 자, 그럼 k를 다시 환원시켜서 써볼게요. 여기는 식을 너무 듬성듬성 썼네요. 얘를 이제 k는 아까 이렇게 됐었죠. 자, 이렇게 됐고 그러면은 자 사실 뭐 이렇게 써도 이게 뭐냐면 이제 아까 C분의 오메가가 뭐였냐면은 그게 이제 굴절률이 1일 때의 K 벡터의 크기였는데 그 NK라고 하는 거면 굴절률이 현재 N일 때의 K 값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대략 현재 굴절률에서의 K 틸다라고 할까요? K 틸다분의 1이야. 그럼 이제 K가 뭐예요? K의 역수가 파장이죠. 얘는 2파이분의 이제 람다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 자, 그 n의 변화율에다가 파장을 곱했어요. 그러면은 이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한 파장 진행했을 때 굴절률이 얼마나 많이 변화하는가. 그 변화가 굴절률의 절대값보다 충분히 작다. 이런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웨이브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요 자리와 요 자리에서의 n 값의 차이, 그게 델타 n인데 그게 그 n의 절대값에 비해서 충분히 작아라. 그게 바로 WKB 메소드의 이제 성립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성립 조건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유도했으니까 미분 방정식 뭐
사실 저 미분 방정식이 아니라 미분을 알았으니까 파이는 어떻게 됩니까? 파이의 솔루션은 그냥 저 적분만 하면 되는 거죠. 적분을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c분의 고 k 현재 지점까지 리프렉티브 인덱스를 다 적분해서 끌어오고, 여기는 뒤에 있는 거는 미분한 걸 나눴으니까 걔를 적분하면 이제 로그가 되는 거죠. 그래서 i의 로그 2분의 1이 있기 때문에 이제 루트 현재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적분이 있으니까 적분상수가 있는데, 적분상수는 내가 임의의 지점에 페이스를 다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으니까 뭐 그냥 적분상수는, 그러니까 이 앞에 부정적분에 포함되어 있다고 칩시다. 따라서 electric field의 y 컴포넌트는 그 WKB 메서드 상에서 exponential 그 어떻게 됐습니까? a의 exponential i phi였잖아요. 그럼 요 위에 있는 phi를 이제 갖다 쓰면은 저 루트 때문에 진폭이 루트 z분의 1이 되고요. exponential 플러스 마이너스 i k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B 필드의 이제 X 성분은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는 항상 둘이 서로 수직이어야 되죠. 자, 이 B 필드는 뭐로 구하면 맥스웰 방정식으로 구하면 되는 거죠. B 필드는 이제 맥스웰 방정식 뭐 이거 써도 되지. B 필드는 일렉트릭 필드의 컬에 해당되는 거니까 K 벡터와 일렉트릭 필드를 곱한 게 되는 거잖아요. 앞에 저기 무슨 프리팩터가 빠져 있을 수도 있는데요. 답만 쓸게요.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a 루트 nz. 자, 그 k 벡터와 그 e 벡터를 곱하는 거 때문에 여기 이제 그 차이 때문에 이제 루트 n이 한 번 더 곱해지기 때문에 분자로 루트 n이 나와요. 여러분이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i k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추가 항이 하나 더 나오는데 k 벡터로 내적을 할 때, 근데 이제 얘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하이어 오더기 때문에 앞에서 이런 조건 하에서 첫 항보다 이제 무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솔루션이고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구하는 것을 WKB 메소드라고 부르고, 이제 이 솔루션의 이제 특징을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열거를 하면, 첫 번째로는 이제 반사하는 빛이 없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 굴절질이 갑자기 차이가 나는 두 개의 면을 갖다 대면 반사되는 빛이 있고 투과되는 빛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독립 솔루션으로 그냥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솔루션과 왼쪽으로 진행하는 솔루션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런 반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앰플리튜드 이제 파의 파장이 천천히 변하고 있네요. 파의 파장이라는 게 뭡니까? 파의 파장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가 2파이만큼 변하는 동안의 거리잖아요. 그럼 얘가 천천히 변하고 있으니까 적분이 그냥 k 곱하기 n, 그 자리에서 n 값 에다가 람다를 곱한 게 2파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람다가 파장이 각 지점마다 파가 k, n, z, 2파이 이렇게 n이 작은 영역에선 파장이 쭉 늘어났다가 n이 큰 영역에선 파장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파장뿐만이 아니라 앰플리튜드도 변하죠. 앰플리튜드는 전기장은 루트 n의
반 비례하고 그 다음에 자기장은 루트 n에 비례하고 이 전기장과 자기장이 이제 서로 다르게 이렇게 반응하는데 그것도 이제 재밌는 결과를 주는데 왜냐면 이제 포인팅 벡터가 뭐였어요? 포인팅 벡터가 2분의 포인팅 벡터가 뮤 제로분의 2 크로스 b인데 그래서 뭐 디테일하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럼 이제 여기선 전파가 z 방향으로만 진행되고 있으면 at z 방향에 웨이브니까 진동을 할 텐데 그래서 시간에 대한 평균을 계산해 보면 얘는 4파이 제로분의 1의 2배의 전기장의 앰플리튜드 루트 n 그 다음에 자기장의 앰플리튜드 루트 n 해서 이 루트 n 의존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뮤제로 a의 절대값 때문에는 상수다. 변하지 않는다. 이건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빛이 전체가 계속 투과를 하고 있으니까 이 전달되는 에너지가 상수가 돼야 되는데 그게 단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렉트릭 필드와 마그네틱 필드의 진폭이 서로 반대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포인팅 벡터의 크기는 이제 일정하다 이게 되겠습니다. 책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 WKB 메소드를 적용해서 뭐 한쪽 여기서는 뭐 n 값이 이렇게 변하고 근데 여기서는 갑자기 다른 경계면에서 n 값이 막 여기서 WKB 여기서 WKB에 적용되는데 여기서는 WKB가 적용이 안 돼. 그럼 각각의 WKB 솔루션을 가지고 또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용을 해서 얼마가 반사되고 얼마가 투과되는지 그런 걸 다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